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갱년기가 이제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남성들에게도 갱년기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성들이 훨씬 그런 것을 잘 표현하고, 민감해서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남성들에게도 갱년기는 있어요. 여성의 갱년기, 남성의 갱년기, 오늘 주로 나누어 가지고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갱년기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게 주로 이제 45세부터 55세 사이라고 하거든요. 딱 그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중년, 장년, 이제 그 노년 이렇게 넘어가는 때잖아요. 요즘에 뭐 50대를 노년이라고 하진 않지만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영양 상태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많아요. 이제 똑같이 그 갱년기 고 나이 또래를 지나가도요, 모든 사람한테 다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유난히 심한 사람이 있고, 별로 약간 그렇기도 하지만 굳이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신체적으로 오는 갱년기 증상 심하게 겪는 사람들은요, 영양 상태랑도 아주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갱년기를 좀 수월하게 지나가는 방법, 영양제를 좀 잘 챙겨 먹고 식사를 좀 더 잘하고 이런 것들도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병원에서는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이제 갱년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재는데요. 이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하는 1차적인 치료는 이제 거의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죠. 그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호르몬 치료를 해서 현저히 좋아지는 증상의 어떤 경감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호르몬 치료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연령대에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지만,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갱년기 증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지만 반드시 이 호르몬이 모든 갱년기 증상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을 대충 여러분들도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갱년기 증상을 풀어보면, 가장 흔한 게 왜 얼굴이 붉어지는 거잖아요. 안면 홍조. 갑자기 자기 혼자 얼굴에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얼굴에 열이 나서 홍조가 되는데, 얼굴만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등으로 열이 오르기도 하고 땀이 비 오듯 흘러요. 열이 나면서.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데서 갑자기 자기 혼자 얼굴이 붉어지면 그것 때문에 당황해서 더 얼굴이 붉어지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수치심 같은 게 들기도 하고 당혹스럽죠. 이제 저 여자는 갱년기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볼 것 같으니까 그게 더 속상하고 좀 당황스럽죠. 이제 그게 제 1차적인 증상이고, 그거 외에도 훨씬 전보다 더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연이 이제 기분이 많이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감상해졌기도 하는데 갑자기 확 슬퍼지고 공허해지기도 하고 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살처럼 온몸이 어딘가 쑤시고 아프고 뭐 이러기도 해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리량이 줄거나 또 생리를 건너뛰고 갑자기 확 쏟아졌다가 한참 동안 생리를 안 하다가, 이런 그 생리의 불규칙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생리도 끊어지는 이제 폐경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잠을 또 깊이 못 자요. 그래서 자다가 몇 번씩 깨든지 아예 잠들기가 어렵든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연히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그런지 나이살이 붙어요. 그래서 갑자기 체중이 확 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니까 가족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기도 하고, 이제 자녀들이나 남편이 이제 그
아내, 엄마의 눈치를 이렇게 보게 되는 이상한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단지 뭐 10대 소년들한테 오는 10대 소년 소녀들한테 오는 사춘기처럼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만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적으로 오는 큰 전환점 어떤 그 생애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주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생기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니까 이것을 호르몬을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증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그리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뭐 혹자는 이제 떠도는 이야기가 뭐 바람 위험, 이제 암 위험성 이런 거 특히 유방암 같은 거 이런 위험성이 높아져서 좀 주의를 요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많이 권장하는데요. 제가 항상 그 유튜브에서 또 제 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호르몬은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져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되고 또 폐기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외부에서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 이상하게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여성 호르몬의 가장 큰 부작용은 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걸쭉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부작용 셀 수 없이 크죠.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면은 약사인 제가 또 약에 대한 안티가 되는 것 같아서 싫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 호르몬으로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일이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거 외에 다른 거 다 해보고 모든 것에서 하나도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 치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1차적으로 많이 해볼 수 있는 거 이제 주로 어떤 좋은 식품이나 좋은 건강기능식품, 우리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우선 찾아보면 좋잖아요. 가장 많이 권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비타민 B100이에요. 보통 비타민을 권하는 데는 잘 없을 텐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갱년기 증상이 영양 상태랑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영양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타민 B100 있잖아요. 특별히 종합영양제 안에 든 거 말고 100단위로 들어있는 높은 단위의 비타민 B가 있거든요. 이 고함량 비타민 B를 가장 1차적으로 저는 권해요.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먹게 되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를 보는 수가 있어요. 일단 비타민 B가 신경 비타민이라 신경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한 거에도 이 비타민 B100이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중년기 요 나이에 되면 이상하게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이제 배둘레햄, 복부 지방 이런 것도 쌓이잖아요. 비타민 B가 청년 또 소년, 어린 아이들한테는 성장 촉진, 뭐 두뇌 발달 이런 데 도움이 되지만 이제 중장년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노폐물을 정화시키는데도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이거를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그 약 조금씩 조금씩 들어있는 적은 비리수 말고 이제 B100은 상당히 고함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를 하루에 2개 먹어도 돼요. 2개를 먹을 때는 아침에 하나, 나머지 한 번은 점심에 먹어요. 이거를 밤에 먹지는 않거든요. B를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먹으면 혹시 그 불안, 초조, 공황 증상 이런 것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계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정신과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아예 안 먹을 수 있을 만큼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비타민 B100 드시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꼭 드세요. 마그네슘도 긴장, 스트레스, 또 근육이 뻣뻣해지는 거, 뭐 혈액순환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B100에다가 마그네슘 섞어서 드시는 거 제가 기본으로 권하고요. 그 외에 이제 약국에서 건강기능 식품으로 주로 많이 권하는 게 있는데 그게 승마 추출물이에요. 뭐 이름이 아주 아주 많아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예스미 뭐 이런 종류 그 원료에 보면요 승마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승마라는 게 생약 제제인데요. 이게
가장 안전한 그 여성들, 특히 이제 상열증 있잖아요. 열이 확 위로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승마 추출물 이거 알약으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거를 먹어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B100 마그네슘에다가 승마 추출물을 같이 복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외에 이제 또 보면 뭐 감마리놀렌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 감마리놀렌산도 이게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그 식물성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를 기본으로 먹으면서 감마리놀렌산, 또 감마리놀렌산을 먹을 때 제가 오메가3 기름 권하죠. 이 두 개는 짝꿍으로 같이 다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먹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사람들 많이 아는 거 칡즙, 그 다음에 석류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콩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도움이 돼요. 이제 남성의 갱년기, 저는 제가 여성이라서 남성의 갱년기는 좀 다루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저한테 오는 그 환자들 그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도 나름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성의 갱년기는 가장 큰 증상이 발기부전이에요. 발기부전. 이거를 이제 저희 그 전문인들이 얘기를 할 때는 임포텐스, 약자로 임포라고 하는데요. 이제 남성들에게는 이제 고개 숙인 남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딱 눈이 떠질 그 무렵에 새벽에 발기가 되어야지 그게 이제 그분들에게는 삶의 큰 활력이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어떤 그런 당연한 증상,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이 그렇게 활기가 되는데 이게 50대 정도 넘어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발기가 잘 되지 않는 거를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몸도 무겁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우울한 느낌들이 막 찾아오게 되죠. 근데 제가 이 발기부전에 대해서는요, 너무 신기한 거를 제 나름대로 찾아내서 이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이 혈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발기부전인 사람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처방하는 대표 약이 비아그라잖아요. 그리고 한미약품에서 나오는 88 뭐 이런 것들, 시알리스 이런 거 처방하게 되는데 이거를 먹으면 그 순간 잠깐 동안 얼마 동안에는 성생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발기부전의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저희 약국에 약을 가지러 오는 남성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대부분의 그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들이요, 심장병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많든지, 나이가 요즘에는 70 정도도 젊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75세가 넘어가면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 약을 타가서 드시면 그게 혈관을 확장하면서 어떤 심장 박동 이런 거를 막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몸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잘못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성들에게 있어서 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생식력을 말해주는 건데 그 사람의 몸이 자기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기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몸의 컨디션이나 기본 상태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인위적으로 그 발기가 되게끔 이렇게 약을 쓰게 되면 그분의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은 제발 좀 안 드셨으면 그런 생각들이 항상 들었었는데요. 제가 저희 약국에서 생기산을 쓰잖아요. 제가 이제 늘 생기산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생기산을 혈관 청소, 어떤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에 피를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생기산을 썼는데요. 신기하게 생기산이 그 갱년기 증상에도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갱년기 증상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수많은 갱년기 증상들, 불안하고 얼굴에
열이 확 오르고 짜증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생리가 불규칙하고 뭐 가슴이 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냥 그 가장 깊이 뿌리가 호르몬이 아니라 사실은 호르몬이 아니라 그것이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기산을 썼을 때 여성들에게 이 갱년기 증상이 거의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한 달 만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한 3, 4개월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이 거의 없어지는데요. 놀랍게도 남성들의 발기부전이 없어져요. 너무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이 치료가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발기부전과 같이 찾아오는 어떤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함, 피로감 이런 것들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비타민 B도 쓰고 비타민 C도 같이 쓰고 마그네슘도 같이 쓰는 거는 있는데요. 그 비타민만 썼을 때랑 어떤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이렇게 치료 반응이 있는 거죠. 생기산안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결론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결론을 내리자면 여성의 갱년기 증상이든 남성의 갱년기 증상이든 그 모든 것이 이것도 알고 보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고 피가 얼마나 맑은가 뭐 이런 것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 생기산까지 안 하시더라도 그냥 아주 심하지 않은 분은 생기산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요법 이런 거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에 발기부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 아주 미세혈관부터 해가지고 벌써 상당히 많은 혈관들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생기산과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해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책이 있어요. 내 몸이 웃는다라고 하는 제 책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 책을 하나 사셔서 보아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제 유튜브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책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건강 관리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